오늘은 맥콜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콜인프라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렸었는데, 근데 좀 쿨타임이 도래한 것 같아요. 맥콜인프라, 저는 일단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맥콜인프라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돼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이랑 S&P 500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맥콜인프라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맥콜인프라를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맥콜인프라 관련된 영상은 거의 한 10개 넘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맥콜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이랑 S&P 500이 올해 들어서만 나스닥 100이 15% 빠졌고 S&P 500이 12%가 빠졌습니다. 맥콜인프라는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도 3.89% 오르고 있는데, 근데 맥콜인프라는 5.57%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얘는 배당으로만 1년에 거의 한 7% 가량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맥콜인프라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콜인프라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 말고 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요때는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들 좀 안 좋았어요. 그때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뭐 반토막 난 기업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맥콜인프라도 주가가 또 요때 당시에 당연히 안 좋았겠고, 그때 이후부터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2022년도부터죠.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맥콜인프라의 차익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작년도까지도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나스닥 대비해서도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맥콜인프라의 주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트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 맥콜인프라의 주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보시면 2008년도 때는 당연히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었는데, 이때는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맥콜인프라도 이때는 당연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돈을 회수를 해야 됐었죠. 2010년도, 2011년도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맥콜인프라도 당연히 금리를 올렸다 보니까 맥콜인프라의 주가도 당연히 안 좋았었던 모습 보였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낮췄어요.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맥콜인프라도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랑 맥콜인프라의 주가가 왜 상관이 되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면 맥콜인프라는 좋아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맥콜인프라는 보통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콜인프라의 주가가 오를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였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요때는 금리를 다시금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요때쯤 보면 맥콜인프라가 요때쯤이었죠. 요때도 보면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는 갑자기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죠. 그때 팬데믹 때문에 2019년도 요때부터 금리를 낮췄는데 맥콜인프라는 이때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당연히 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그때는 팬데믹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었던 파월 의장 다음으로 이제 금리를 갑자기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맥콜인프라는 당연히 주가가 이때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내수를 뭐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추세예요. 맥콜인프라도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금 이렇게 올해 들어서 주가가 5.57%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콜인프라는 금리랑 왜 이렇게 연동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맥콜인프라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시면 좀 아실 텐데, 맥콜인프라의 사업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코인프라가 이렇게 있고, 메코인프라는 여러 가지 뭐 터널이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아니면 에너지 쪽이나 최근 들어서는 뭐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코인프라는 이런 법인의 지분을 뭐 100%, 70%, 뭐 43%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법인이에요. 얘네들이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주식회사라고 적혀져 있죠. 얘들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얘들한테 후순위 대출을 하거나 선순위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한테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받는 이자나 원금이나 아니면 배당금이 있겠죠. 요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당연히 메코인프라는 주주들한테 이걸 투자를 받고 얘네들한테 또 투자를 하고 다시 뭐 수익을 벌어서 요 수익을 분배를 해주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메코인프라는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입을 하기도 해요. 뭐 회사채를 찍거나 아니면 단기사채를 찍거나 아니면 신용공여 약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땡기는데, 요렇게 돈을 땡기는데 드는 비용이 바로 요 금리랑 연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라는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입니다. 비용이기도 하고 기대 수익이기도 하죠. 근데 메코인프라는 기대 수익보다 비용으로 발생하는 게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메코인프라의 재무 현황을 보시면 메코인프라의 차입금 가중평균 금리는 4%입니다. 4%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한 3%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4%대라는 거는 지금 금리가 막 오를 때 아무래도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대출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4% 금리는 굉장히 좀 고금리 시기에 벌어들였던 그때의 금리 수준이고, 지금은 어찌 보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차입 비용이, 요 차입 금리가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메코인프라는 비용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거랑 달리 여기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높아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메코인프라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랑 메코인프라는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메코인프라의 지금 배당금 수익은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작년도 들어서는 760원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 수준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이 최근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배당금을 좀 줄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한 7%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메코인프라는 과거 얘네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이럴 때가 아니면 메코인프라는 꾸준히 돈을 잘 벌었어요. 2006년도, 2007년도부터 해서 제가 메코인프라의 재무제표를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보면 단기 순이익만 보시면 돼요. 뭐 운용 수익이랑 운용 비용도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토탈한 게 단기 순이익이니까, 보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였죠. 그때 뭐 중국이 엄청나게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도 성장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1356%, 이거는 좀 이 운용 비용 관련돼서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요거를 제외하시더라도 보면 운용 수익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메코인프라도 돈을 잘 벌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요때도 124%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 2009년도는 요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보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안 좋았었죠. 메코인프라도 요때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코인프라는 요런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메코인프라는 당연히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요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역 분쟁이었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때는 트럼프 정부 1차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메코인프라는 요때도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5%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요때도 5.4% 올랐죠. 요때도 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제를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코인프라는 꾸준히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사태 때에도 메코인프라는 14.4%나 올랐고요.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요때도 6.2% 올랐죠.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요때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었던 때였어요. 요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때였죠. 2011년도, 2012년도
요럴 때도 맥콜인프라는 수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급격한 거는 아니었는데 뭐 3.5%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2013년도, 2014년도, 작년도에도 6.7% 올랐다. 요런 모습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맥콜인프라는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뭐 요런 이슈가 있더라도 뭐 다른 반도체나 2차전지 요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수출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지라도 맥콜인프라는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 꾸준히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콜인프라가 이렇게 돈을 잘 벌면 당연히 배당은 잘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맥콜인프라를 투자하실 때 좀 걱정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맥콜인프라는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난 것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나면 맥콜인프라가 안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의 실제 지금 실적을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보면 에비타 기준으로 볼게요. 영업 비용이랑 매출액을 토탈해서 계산하는 게 에비타니까 2014년도, 2013년도 대비를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른 곳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큰 거부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신공항 하이웨이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토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561, 129, 그리고 작년도에는 527, 044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지속이 될지는 몰라요.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나고 어떤 것들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요 안 좋아지는 것도 인구 감소랑 연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요런 거 되면 당연히 인프라는 좀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맥콜인프라는 투자하고 있는 곳이 유료 도로, 뭐 고속도로 같은 곳이죠. 그리고 항만, 철도, 도시가스, 디지털 쪽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되면 사람들이 뭐 터널이나 고속도로 이용하겠어요? 별로 안 하죠. 맥콜인프라도 사실 이걸 알아요. 근데 좀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맥콜인프라가 투자하는 유료 도로의 대부분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과거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에 투자한 곳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그래서 맥콜인프라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면 인프라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콜인프라가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동부선 도시철도, 아니면 뭐 해양에너지, 서라벌 도시가스 이런 도시가스거나 아니면 하남 데이터센터 이런 쪽으로 신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랑 동북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여기 있죠. 그리고 동북선 도시철도 이쪽에 있죠. 일단은 인구 감소 고령화가 된다라 그러면 사람들은 지방은 안 살 거예요. 지방의 인프라 수요는 많이 떨어지고 인프라는 낙후가 되겠죠. 근데 수도권으로 다들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맥콜인프라는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좀 신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산업적으로는 투자를 뭐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도 좀 줄어들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도시철도, 뭐 고속도로, 터널 이런 거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맥콜인프라도 요거에 따른 좀 어느 정도 대체 자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인구 감소 때문에 당연히 맥콜인프라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면 강남 부동산도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맥콜인프라도 지금 수도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쪽으로의 인프라 수요가 줄어든다라 그러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코인프라는 싫고 강남 부동산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찌 보면 메코인프라의 포트폴리오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새로운 신사업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체 투자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 감소 고령화에 먼저 앞선 국가가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인프라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지방 쪽입니다. 지방의 인프라가 좀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쪽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일본도 보면 도쿄의 부동산이 유지가 되고 있고, 도쿄의 인프라 이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메코인프라도 어찌 보면 일본의 사례를 좀 미리 보고 좀 어느 정도 좀 대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도 있기는 해요. 캐나다랑 호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더 이상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이민자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유입이 되면서 인프라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요 뒤에는 또 모를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메코인프라도 이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코인프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도 일단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7%대 정도 주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안 떨어뜨려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서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